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멜레온조 발표를 맡게 된 160512사 손관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카이브, 백업, 클라우드, 더불어 미래 전망에 대해서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카이브 하면 보통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카이브는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백업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한 곳에 파일들을 모아둔 것을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아카이브에 대한 뉴스 하나 먼저 시청하시고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우리나라의 근대 해양수산 분야 희귀 자료를 디지털화한 아카이브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경대 해양수산 아카이브는 현재 도서 230여 건, 이미지 20건 등 일제강점기의 근대 해양수산 역사 자료와 1960년대까지의 해양 개척 관련 자료 등 총 250여 점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열람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아카이브 지금 보시면 약간 보관소의 느낌이 나죠? 그럼 아카이브가 또 어떤 게 있느냐?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의 디지털로 이루어진 거대한 문서 저장고이자 콘텐츠 아카이브다.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생산되는 동시에 저장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정보의 생산과 전달, 공유 속도를 극대화하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지구화된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내용물이 축적되는 동시에 사용되는 시공간 압축의 저장소다. 디지털로 전환된 사물의 반영물은 디지털 복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전자화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을 디지털 아카이빙이라고 하며 이북,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이트, 웹 정보 등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아까 보시면은 뉴스에서 보셨듯이 각종 해양 생물들이나 옛날 도구들을 모아놓은 보관소를 보시듯이 디지털 데이터를 아카이브 모아놓는 겁니다. 그럼 디지털 아카이브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있죠. 국가기록원은 저희가 일어났던 일들을 문서화해서 저장을 하면은 저희가 찾고 싶은 내용을 검색해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국외에는 인터넷 아카이브가 있죠. 네. 활용 사례.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아카이브와 알트메트릭 지수를 활용해 코로나19 연구의 최전선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래기술분석센터는 코로나19 발병 시점 이후 바이오 아카이브 및 매드 아카이브 등 사전 논문 저장소에 올라온 최근 3개월간의 논문을 과학 계량학적 측면과 토핑 모델링 그리고 알트메트릭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감염 확산 모델이나 역학 특정 분석 그리고 빠른 감염 확산세와 더불어 다양하게 쏟아지는 증례 중심의 임상 특성 연구가 아직까지는 대세이며 바이러스 게놈 분석, 항원, 수용체, 항체 개발 등 진단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이 일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데이터가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아카이브, 기터브 등을 통해 빠르고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공유 및 분석 결과물을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저장해 놓고 저희가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쓰는 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카이브랑 비슷한 백업이란 무엇인가? 백업은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손실될 경우를 대비해 저장하는 데이터의 사본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백업을 생성한 후에도 지우지 않습니다.
백업은 목적으로 정의되며 백업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날 회사의 모든 파일이 랜섬웨어가 암호화해 버렸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좋은 백업 시스템이 없다면 몸값을 내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백업 시스템이 있다면 먼저 랜섬웨어 근원을 찾아 중단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면 됩니다. 해커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저희의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백업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백업이란 왜 중요한가? 증가하는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많은 IT 조직에서 데이터 관리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죠. 데이터의 지속적인 증가는 한때 효과적인 백업 전략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IT 관리자는 대규모 백업 관리 및 구현하기 쉬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최신 백업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재난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 의무이 여지없이 IT 관리자는 재난이 닥치는 순간을 대비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면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호 및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본체가 손상이 된다면은 거기 안에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때를 위해서 백업을 미리미리 해놓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랜섬웨어 강조는 사이버 공간의 보급으로 인해 중요합니다. 위협과 공격이 더 공격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랜섬웨어 중심의 위협 행위자는 창의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침입하고 위협 행위자의 월급날을 위해 랜섬웨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저희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9.11 테러가 있죠. 9.11 테러는 발생 후에 세계 금융 기업들이 사실상 업무가 마비돼 버렸어요. 하지만 모던 스탠리 또 하루의 아침에 주요 시설과 장비, 전산 시스템 등이 사라지는 피해를 겪었음에도 사고 발생 단 하루 만에 주요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세계적 금융 혼란을 안정시켰죠. 금융 쪽은 아무래도 1초가 시스템이 마비되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1초 하루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던 스탠리가 하루 만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사전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을 두고 체계적인 재복구 시스템과 비상사태에 대비해 사업장을 확보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하기 직전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백업센터와 대체 사업장을 통해 사고 발생 24시간 후 본사를 제외한 전 세계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 경제는 테러 전시 경제체제로 바뀌어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백업 시스템의 확보 여부를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에서도 있었던 일이 있었죠. 농협은행 등이 있겠죠. 옛날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농협은행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백업과 아카이브 비슷한 내용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찾을 때 좀 헷갈렸거든요. 네, 첫 번째 백업 시스템은 데이터를 복원한다는 목적입니다. 저희가 잘못됐을 때, 손상됐을 때, 지워버렸을 때 복원하는 느낌이고 아카이브 시스템은 데이터를 회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놓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회수해서 쓴다는 거죠. 뭔가를 복원한다고 할 때는 보통 단일 파일이나 서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회수한다고 하면 보통은 관련 데이터의 모음입니다. 이들 데이터는 동일한 서버나 동일한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판이나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에 대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관련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회수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다르게 백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상이나 아니면 데이터가 파괴되었을 때 그 전에 원래 있었던 모습으로 복구시키는 모습이죠. 네. 또한 복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어제와 같은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수는 일정 시간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의 모든 이메일과 같은 방식이죠.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언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아니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던 서버 이름을 데이터베이스나 디렉토리를 알아야 되고 복원하려는 파일 이름이나 테이블, 마지막으로 본 날짜와 시간도 알아야 됩니다. 회수는 이런 정보가 없죠. 그저 특정 파라미터나 일치하는 모든 파일이나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특정 문구가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인물이 작성한 지난 3년간의 모든 메일을 달라는 식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원은 저희가 특정 시간대로 돌아가는 거고 회수는 특정한 단어, 특정한 데이터만 모아서 회수하는 방식이죠. 네, 그러면은 또 대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클라우드는 근데 좀 많이 백업이랑 아카이브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뜻으로 정보 시스템 구성도를 그릴 때 네트워크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한 데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참고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자 투명성을 고려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그 속을 볼 수 있게 투명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사용자는 기술적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그 뒤에 숨어있는 컴퓨팅 방식을 알지 못하더라도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듭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개념인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진 서버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IT 자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서버에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직업을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의 느낌이죠. 아까 아카이브랑 백업과는 좀 다른 공유. 네.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떤 자원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사스 소프트웨어, 파스, 이아스로 분류합니다. 또한 응용 형태에 따라서 라이브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분됩니다. 저희 리눅스 전에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기업이 AWS 그리고 MS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지출이 적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죠. 자원에 대한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에 관한 유연성이 있고요. 사용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장성의 향상, 기술이 안정되어 표준화가 되면 고객들에게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해킹의 위험성, 인터넷이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대내외 협력 파트너 확보 부족, 소유의 사용이라는 IT 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 인력의 부족, 제한된 기술 및 기술의 표준화 부족. 네. 해킹의 위험성 단점, 해킹의 위험성이 어떤 내용인지 밑에 보시면은 주진모 문자 유포에 대한 사건이 있었죠. 뉴스 하나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클라우드에 백업된 메시지 위주로 해킹이 이뤄진 것 같다면서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는 미확인 게시물 등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주진모 씨 문자 메시지라고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동료 남자 연예인과 주고받은 것이라며 올라온 내용에는 낯뜨거운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주 씨 스스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신분증 사진까지 보입니다. 최근 주진모 씨가 스마트폰 해킹을 당했다고 밝힌 만큼 인터넷상에는 주 씨가 해킹당한 메시지 아니라는 뜬 소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지난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킹 문자가 맞는지 확인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온 만큼 유출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클라우드에 백업해놨던 문자 위주로 해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통째로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피해자들이 쓰는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계정이 도용된 것 같다며 시스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사용자 계정이 도용도 해킹된 건지 클라우드 자체 보안에 허점은 없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생활 문제와 직결된 만큼 경찰은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진모 씨 소속사 역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관련 내용을 유포 시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보시다시피 클라우드의 문제점은 저희가 사진이나 메일 같은 게 다 거기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해킹을 당했을 시에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죠. 공인일 때는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편함에 따라 편함도 편하지만 이제 단점이 뚜렷해가지고 저희가 고쳐야 될 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러면 나쁜 점만 있느냐? 그러면 활용 사례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내비게이션 회사들은 내비게이션의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초기 설치 용량을 최소화시키며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항상 최신 영상의 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ICT와 차량을 융합하여 차량에 장착된 정보를 수집 센서로부터 최신 주행 환경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집하여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용량을 최소화하여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금융 쪽은 호주은행은 약 400만 명의 온라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주요 은행 중 하나로 IT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자 약 3억 달러의 IT 투자 수요가 발생했으며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관행하여 연평균 약 1억 달러의 IT 인프라 투자 및 관리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관리 비용 절감. 그리고 보시면은 편리는 엄청 편리한데 아까 같이 해킹이나 단점이 좀 커 보이는 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 전망 전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 테스트를 예시로 들 수 있죠. 앱 개발이 끝났더라도 수많은 플랫폼에 대한 테스트는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주고 있죠. 이렇듯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뉴스는 뛰어넘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카이브의 미래 전망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및 근현대 미술의 이해와 연구를 목적으로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미술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가천관의 미술연구센터와 영상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관의 디지털 정보실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죠. 한국현대건축아카이브 TV 구축 사업은 건축가협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화진흥원이 함께 추진된 이번 사업은 국내 대표 건축가들과 우수한 건축 작품들을 한데 묶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 분야의 자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부여, 통해 해외 시장 개척 및 교류 증진을 위한 거점으로 마련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제 계속 문화와 건축 쪽에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예시였죠. 백업의 미래 전망입니다.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 다변화. 백업 관련 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백업은 최근 IT 환경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죠. 금융 인터넷 기업의 시장 견인.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들의 데이터 백업 요구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백업 투자를 미뤄오던 중소기업들이 SMB용 백업 솔루션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백업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관련 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국외에서는 금융권에서는 백업이 없지 않죠?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의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아까 못 봤던 뉴스 보여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미래 전망. 클라우드 경쟁 심화되면 서비스형 인프라는 무료가 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비용. 부분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 그건 바로 하향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경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서비스형 인프라가 가격은 0이 될지도 모른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컴퓨터 부품 중에도 이런 게 하나 있죠. 네, 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소가 늘어나는데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게 시장 경제 느낌인데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개념이 경쟁의 중요한 변수.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 스마트 기기를 통해 클라우드 활용이 기본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덕분에 개개인의 영역은 확대되어 갈 것이나 그만큼 우리 개개인의 요구되는 능력치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래 전망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저희 아까 못 봤던 뉴스에만 보고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히든 대망의 시즌 6 당신의 육감을 총동원하라.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 네트워크 업체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한 곳으로 유럽과 남미 지역까지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충전 포트와 출력 속도에 따른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전기차와 충전소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출력 조금 큰 거, 이거는 출력 조금 더 큰 거. 헤이,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아빠 유럽. 이곳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을 통해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위치와 충전 상황은 물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rging sta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our customers. Our customers are every business that has a parking lot, that has space for cars. And the ChargePoint network is a system of software that allows each of our customers to set up the pricing and the access. 충전기 회사는 주차장에 있는 고객에게 임대료를 받고 충전기를 임대하고 고객은 전기차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독특한 방식이죠.
이를 통해 미국 전역에 5만여 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걸까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회사와 학교 등 지역사회가 전기차 인프라 확보에 동참했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수많은 종류의 전기차가 있고 천장이 다 태양 판넬이에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난데요? 태양광 설치된 쪽 보고 왔는데요. 와, 너무 놀라운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쭉 세보면 대충 봐도 한 20개, 30개 있을 거잖아요. 지금 스팟 이런 게. 많은 기업들이 주차장을 전기차 주차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UI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조금 이렇게 디스트럭션도 이렇게 뭘 빼세요. 이렇게 차주 포인트 카드 대세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좀 친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딱 진짜 5초짜리 광고 이런 거 팍팍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꽂을 때 5초 이상은 걸릴 테니까. 예, 그거 요새 그 72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짧은 스팟스 광고 따다닥 들어가면서 계속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비즈니스. 내가 너무 많이 못 풀어주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생산과 판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전기차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키든. 네. 이상 카멜레온즈 발표자 손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